Here's your 아홉 번째 guest, Brandon.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이번 영어왕 만나보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친구 같은 외국인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 oncub.com 혹은 oncoup .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최근 청취율이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약간 불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최근 에피소드에 영어 왕들 중에 이제 뭐 국제학교를 다녔다거나 해외 유학을 오랫동안 갔다거나 하는 분들이 줄줄이 나와서 아무래도 공감대를 많이 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희 청취자들 공감대를 좀 사지 못하는 그런 영어왕은 사실은 좀 배제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뭐 국제학교를 다녔다거나 뭐 특수한 그런 어떤 영어에 직접 노출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보기엔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청취자들의 공감을 못 사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거의 대부분 다 배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게스트는 정말로 공감대를 많이 살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셨고요.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도 다니면서 현재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 해당 블로그로 많은 분들을 도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번 에피소드 브랜든님을 만나보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Brandon. You are on this show as an English Wang.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today? 브랜든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 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영왕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 공유해 주실 건가요? Hello everyone, I'm Brandon. Nice to meet you. I live in Yangpyeong, Gyeonggi Province and work in Seoul. I'm working for Gage Corporation, which is American multinational company. I'm in charge of B2B business and CRM. I have a lot of chances to use English with my coworkers in abroad. I usually email back and forth with my coworkers and sometimes talk on the phone and have a conference call with them. Occasionally, I have a meeting in person. That's why I need to study English. Actually, I have studied English by myself. Today, I want to share some ideas about how I study and practice English with you guys on this show today. Thank you. 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고요. 직장은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게이츠라고 하는 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직무는 B2B 세일즈와 이제 CRM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직원들과 거의 매일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고 영어로 통화를 하고 가끔 컨퍼런스 콜이나 직접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제가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연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잉글리시왕 청취자들과 함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나이는 한국 나이로 38 됐습니다. 예. B2B 세일즈하고 CRM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예. 예, CRM은 뭔가요? CRM stands for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러니까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고객 관계 관리라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과 세일즈 툴인데요. 그거를 이제 한국의 총책임자로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책임자시면은 지위가 어느 정도 되시죠? 회사 내에서 한국 직급은 과장인데요.
이 CRM에 있어가지고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이라 그러면은 와. 예, 챔피언이 그 마스터 레벨인데요. 예. 어쨌든 예. 한국 안에서는 제가 이제 그 CRM 조직 안에서는 한국 직급에 상관없이 제가 가장 위에서 이제 총괄 지휘를 하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의 특성상 와. 보면은 이제 그 한 프로젝트에서 그 리더를 맡게 되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게 되면 예. 지휘 고하를 망라하고 그 팀원들은 다 제 팀 리더의 지시를 따라야 되거든요. 밑으로 되는 예, 예. 어. 그러니까 CR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챔피언인데 제가 관리하는 CRM 멤버들이 저희 상무님이나 사장님도 계시고 아주 전문가 말을 따라야 되는 구조네요. 그렇죠. 누가 그 됐건 간에요. 프로젝트의 그 직급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 리더가 되면 그 리더의 예. 리드를 따라야 되는 그런 와, 그 한국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어떤 그런 구조가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잖아요. 잘 이루어지나요, 그런 게? 그 문화 자체가 이제 그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긴 한데 이제 그 미국 본사에서 이제 그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따라가는 분위기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에 저희가 지사가 80군데 있는데요. 80군데 있는 지사 모두가 이제 미국 본사의 스탠다드를 따라갑니다. 대부분 외국계 기업들은 그런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실은 GE, General Electronics,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무 문화나 이런 걸 그대로 받아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외국계는 다 이제 그런 식인가 보네요. 예,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그 글로벌로 이제 스탠다드가 정해져 가지고요. 거의 그것을 따라서 하지만 이제 그 한국만의 또 그러한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약간 융화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본사의 그런 시스템을 따라서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업무 하시는데 얼마나 영어를 사용하시죠? 영어는 거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자주 쓰고요. 통화는 가끔 컨퍼런스 콜도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작게 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컨퍼런스 콜 하고, 간간히 이제 그 해외 지사 직원이 한국에 방문해서 미팅을 하거나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같이 미팅을 하거나 그 정도. 업무 자체를 완전히 영어로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한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는 다 한국어로 하고 필요시에 이제 보고는 영어로 하는 보고가 있고요. 영어로 또 입력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 그럴 때는 영어로 쓰고 그렇습니다. 예. 그 게이츠 콜포레이션인가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요? 예. 빌 게이츠 할 때 게이츠입니다. 예, 그 혹시 빌 게이츠랑 관계가 있나요? 게이츠 집안이긴 한데 빌 게이츠랑은 관계가 없고요. 그 회사 창업주 이름이 존 게이츠라는 분이고요. 설립한 지는 이제 1911년도에 설립했으니까 104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기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I've studied English. I've started to study English to get a nice job like a foreign company. 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좀 집중적으로 영어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들어가셨네요. 그렇게 해서요. 예, 운 좋게 그때 이제 그 인터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운 좋게 제가 그 마지막 그 사장님 면접을 한 호텔에서 1대1로 봤었는데요. 그때 그 면접 보러 가는 중에 제가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그때 그 신문에서 봤던 그 내용이 그날 인터뷰에 딱 질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 오세훈 시장 선거할 때 그 박근혜 그때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그 선거 지원 유세하러 갔다가 린치 사건을 당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얼굴에 뺨에 그 내용을 그 1분 동안 요약해서 설명해보라 영어로. 갑자기 물어보셨으면 제가 당황해서 어떻게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대답을 잘 못했을 텐데 그 기사가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제 차 안에서 그 내용을 영어로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그 질문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계 회사 말고 그 국내 회사도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내 회사는 정식으로는 다니진 않고요. 인턴으로 약 한 2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니다가 원래 인턴 수료 후에 바로 정직원이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너무 수직적인 문화고, 예, 그렇죠. 이게 군대 같은 그런 문화라서 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름 생각했던 게, 이 회사만큼은 좀 이제 좀 다르겠지. 뭐랄까, 다른 한국 회사와 전통적인 한국 회사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건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군대 같은 그런 수직적인 문화라 가지고요. 아, 예를 들면은 항상 이제 그 선배보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예. 선배 책상을 이렇게 까지 아. 정리해주고 닦아줘야 되고, 아, 그리고 퇴근은 항상 제일 늦게 하고, 예. 그 상사부터 이제 나가는 식인가요? 퇴근할 때도. 그렇죠. 상사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그래서 뭐 인턴인데도 11시, 12시에 퇴근하고 뭐 7시 뭐 반 전에 출근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는 싫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나름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이 좀 정확하고 조금 더 이제 그런 조직 구조보다는 일에 더 그렇죠. 중점을 두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이 그렇다더라. 아, 예. 예, 그런 내용을 접하고 나서 이제 우연히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취업 공고가 난 것을 보고 준비해서 이렇게 외국계 기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신 건가요? 외국계 지역으로? 대학 졸업하고 예. 처음에 이제 한국 회사에 인턴으로 잠깐 있다가 그만두고 공백이 한 몇 개월 있었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준비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지금 회사에. 빨리 들어가셨네요. 지금 취업 못 하시는 분들은 막 몇 년씩 이렇게 하시는데. 졸업 안 하고 뭐 졸업 유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1년 정도 졸업을 안 하고 학교에 남아서 이제 취업 준비를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회사에 이제 인턴들이 이제 하고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한 2대 인턴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문학과 경제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토익이 990점이고요. 와, 예. 영어 쓰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똑똑하고 학점도 좋고 다 좋은데 취업이 안 된다는 거. 와, 힘드네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신입 초봉을 어느 정도 주는데 거기에서 30%만 예. 깎아도 들어갈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취업이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거를 요새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청년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특히 이제 경력으로 이직하기 가장 좋은 때는 3년에서 5년 차 직장인들이 이직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같고, 그게 넘어가 버리면은 한 7년까지도 괜찮은데, 만약에 한 10년 정도 넘어가면은 오히려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보니까 보통 한 3년에서 7년 사이에 이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회사에서 지금 그렇게 수직 구조에서 지금 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영어 조금 더 잘해서 외국계로 이직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수직 구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네. 자기가 올라가면은 좋아하겠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올라갈수록 좋죠.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들어가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영어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발전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아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네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를 깎더라도 들어갈 의향이 있다. 그런 게 이제 외국계 회사에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수직 구조나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가 이제 좀 더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뭐랄까 좀 더 그런 걸 원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돈도 돈이지만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그런 혜택이나 그런 것도 더 원한다고 봐요. 이제 옛날에 이제 80년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요즘 세대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liberated 그렇죠.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자유스러운 그런 환경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한 4개월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직장 생활,
그리고 하나는 영어, 그리고 하나는 전원생활. 제가 작년에 이제 전원주택으로 이주를 해가지고요. 아, 예. 양평에 전원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퇴근 서울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그 글을 조금 쓰는데 제가 외국계 기업 취업 팁이라는 주제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시리즈를 10편까지 글을 적었어요. 와, 예. 예, 이게 지금 네이버 메인에 그 네이버에서 이제 외국계 기업 취업 팁으로 치면은 제 글이 메인에 뜨거든요. 와, 예, 거기 보면은 뭐 그 외국계 기업에 대한 오해, 영어를 완벽하게 잘해야지 외국계 기업 취업할 수 있다. 뭐 이런 오해, 그리고 뭐 스펙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 예.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취업 팁은 어디서 얻느냐? 어떤 외국계 기업 외국계 기업 리스트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외국계 그렇죠. 기업 잘 알려지지 않아 있죠. 아무래도 예. 국내 기업보다는. 그렇죠. 전문 채용 사이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좀 유리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 10편의 글을 나눠가지고 적은 글이 있는데 예, 조금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이제 그 뭐 쪽지나 메일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블로그 주소 저희 홈페이지에 브랜든님 그 팟캐스트에 저희가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Brandon,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I like the quote "Practice makes perfect" the most. 예, 저는 "Practice makes perfect"이라는 그 quote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예. 사실은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는 저는 그 스포츠와 같이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하나의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수영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 수영에 대한 이론을 책으로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지만 정작 물속에서 수영 연습을 하질 않았을 때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그것과 같이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눈으로 보고 쓰고 듣는 연습은 많이 했는데 정작 입 밖으로 소리 내어서 말하는 연습은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는 영어 공부를 했는데 왜 영어가 안 되지? 왜 영어가 안 될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영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어 공부할 때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제 저희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접했는데요. 예. 단어나 문장을 외울 때 종이에 쓰면서 배웠거든요. 예, 정말 부질없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 첫 번째는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 영어 문장을 외울 때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I beg your pardo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이렇게 수십 번씩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내 입에 완전히 체화돼가지고 생각하기 전에 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춤을 추시는 분들이 이제 같은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영어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입에 내 것으로 체화될 때까지 연습을 통해서 할 때 자연스러운 영어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하버드 그 어학연구소에서 한 교수님이 이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의 문장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00번을 말을 해야지 내 것으로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가 그 엄마라는 한 단어를 말을 하기 위해서 약 2만 번의 옹알이를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솔직히 말해서 10년 했다고 해도 거의 입으로 연습한 거는 하루에 10분이나 했을까 싶어요, 솔직히. 10분은 많이 했죠. 아, 예, 그런가요? 예. 아예 안 하고 그 일주일에 영어 수업 시간에 잠깐 일주일에 10분, 20분도 안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면서 브랜든님이 영어를 느신 방법 예, 제가 예.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로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이제 reading ability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냥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CNN이라든지 그 외국 예. 그런 그 뉴스 있잖아요. 그 뉴스페이퍼 예. 전혀 예. 보질 않고요. 한국 뉴스 있잖아요. 코리아 중앙데일리라든지 코리아 타임즈라든지 예. 예. 이런 뉴스를 코리아 헤럴드도 예, 있고요. 코리아 헤럴드도 있고 코리아 타임즈도 있고 그것들을 주로 봤는데 왜 그걸 보냐면 사실은 영어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나라 신문을 보면은 더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그거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예, 자주 예. 말하거든요. 저도 그거를. 예, 예. 그래서 우리한테 예. 익숙한 내용을 영어로 해주는 그런 그 뉴스페이퍼들을 보고 또 그러한 뉴스를 또 듣습니다. 아리랑 뉴스 같은 거. 예, 예. 그 TBS EFM의 그 아침 방송 같은 경우에 그 영어로 하는 거. 솔직히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도 해외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 중동 사태나 그렇죠. 뭐 오바마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굳이 영어는 왜 그런 해외 뉴스 토픽 같은 거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 스트레스 받아 하는지 그거는 예. 별로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라이팅 쓰기 능력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연습을 잘 안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 매일 그 이메일로 그 해외 직원들하고 이메일로 매일 장문을 하기 때문에 굳이 쓰기 연습은 하지 않고요. 그냥 실전 이메일을 쓰면서 이메일을 쓰고 예. 나서 이렇게 제 스스로 감수를 해보고요. 예, 조금 예. 이상하다 싶으면은 제 이제 외국인 친구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좀 감수를 받고 그래서 고치고 예. 주로 이제 이메일로 저는 이제 쓰기 연습을 합니다. 쓰기 실전으로 이제 바로 하죠. 외국계 회사의 특징인 게 특히 미국 회사의 특징인 게 이메일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전화 통화는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고요. 미팅도 피하려고 하고요. 이메일로 거의 대부분 이제 대화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한국은 이제 가서 직접 불러서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따로 회의실로 부르잖아요. 네네. 자주 부르곤 하는데 사실 제가 리워크라는 책을 제가 오디오북을 많이 들었어요. 같은 오디오북을 이제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은데 그 책의 내용이 대부분 이제 왜 우리가 미팅을 피하고 회의를 피하고 사람과 이제 대화를 피하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는 책이거든요. 아 그게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네네. 그 미국 기업 문화를 이제 잘 반영했다고 봐요. 그 책이. 네네. 근데 미팅 중에 저도 이제 미팅은 많이 참석하지만 한국에서 주로 예. 특히 다른 이제 저희 고객이 거의 뭐 삼성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고객이 대기업군인데 미팅 예.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별로 이제 그다지 영양가 있는 미팅들은 별로 없다라고들 말을 하고 시간 낭비. 굳이 예. 이거를 그냥 이제 미팅을 주재하는 사람이 메일로 정리해가지고 딱 뿌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예. 있으면은 딱 받으면 그렇죠. 정말 많은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불필요한 회의는 줄이고 가능한 이제 메일로 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피니언이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다시 회신하는 걸로 하면 사실 또 문서로 남기면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검색도 돼요. 예, 예. 말로 하는 예. 거는 또 이제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면은 그 정보성으로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도 이제 좀 논란도 좀 없앨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도 이제 통화를 하거나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나서도 메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공유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통화를 하고 나면 서로 또 이제 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어로 얘기해도 저희가 뭐 60대하고 20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예.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예.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그 메일로 정리하는 게 업무상 더 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회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직원을 다 끌어모아서 회의를 하게 되면 1시간을 회의를 하면 사실은 10시간을 까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0시간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봐요. 그 네네. 회의로 인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 쓰는 게 노트북에 딱 보면 이제 바로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모습을. 네네. 그래고 직장 상사가 이제 자기 모습을 녹음을 이제 녹화를 해서 자기가 이제 회의하듯이 이렇게 혼자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이 직원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이제 열어서 보는 거죠, 그거를. 왜냐하면 또 회의를 하게 되면은 또 다 끌어 모으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업무에 이제 집중하고 있었던 상태면은 네네. 이 집중 상태를 다 깨버려야 돼요, 또. 그리고 1시간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집중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시간 뒤에 또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실제로는 까먹은 게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듣기, 예, 예. listening ability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던 방법이 쉐도잉 아시죠? 네, 따라하는 거예요. 예, 예. 듣고 따라 계속 말하는 이제 거. 반복하는. 예, 예. 잘 안 들리는 거 이제 처음에는 받아쓰기를 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쉐도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한 100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예, 듣기 받아쓰기를 하루에 한 2시간, 짧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한 100일 정도를 그렇게 그 프렌즈 시트콤으로 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이제 받아쓰고 듣고 따라 말한 쉐도잉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렇게 한 200시간 정도 하니까 와. 예, 좀 들리더라고. 외국인들이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들리고 제가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도 느낄 정도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외국인 친구들이 영어 정말 예, 자연스럽다. 그리고 뭐 외국에 살다 왔냐 이런 얘기도 가끔 듣기도 하고 예, 그 방법이 되게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쉐도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 원어민 친구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직종의 일을 하는데 중국인 이제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가르칠 때 이제 중국에 이제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쉐도잉으로 고등학교 때 이제 몇 년간 그렇게 했대요. 본인이 혼자서. 특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도 이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캘리포니아 주제로 된 어떤 그런 영화를 뭐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한 18, 19 정도 됐을 때는 얘가 정말 무슨 미국 사람이 들었을 때도 캘리포니아 액센트가 안에 있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됐다고 미국 사람이 되게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쉐도잉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네, 처음에 영어를 자연스럽게 딱 그 자리 잡게 할 때까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입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입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제 연습을 이제 입으로 훈련을 연습을 해서 완전히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쉐도잉이 바로 또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기억을 입으로 하는 거죠, 그냥.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머리로 이제 영어는 머리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수영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머리와 몸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많이 이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머리로만 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머리로 이제 문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특징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그 말하는 포인트를 말하는 그런 자기 포인트를 자기가 또 놓칠 때도 있고요. 흐름을 이렇게 컨버세이션이 중요한 거는 원활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흐름을 또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타이밍도 계속 놓치고.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또 외국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가 그 포인트를 알아들으려고 하지 얘가 맞아요. 정확한 문장을 쓰나 문법을 쓰는가 뭐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외국인 친구가 이제 한국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랑 한국어로 대화할 때 그래도 브로큰 코리안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관심이 더 많거든요. 저도.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외국인들하고 컨퍼런스 콜 하거나 미팅을 할 때 보면 1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그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브로큰 잉글리시를 쓴다, 네 문법이 틀렸다, 어휘가 틀렸다 이렇게 그런 제 문법
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물어본 질문이 네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speaking ability, 말하기 능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말하기는 이거 쉐도잉이 이제 듣고 말하는 네. 연습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듣는 것과 말하는 연습을 쉐도잉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한 200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한 유명 어학원 강사가 1000시간을 해야 된다 하는데 솔직히 1000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이제 뭐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뭐 백수라면은 가능하겠는데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하는 친구들이 1000시간의 시간을 내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저는 그렇죠. 그 200시간 정도만 해도 한국에서 영어를 쓰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외국인 친구들하고 일상적인 회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한 200시간 정도 수준의 그 정도 훈련만 한다면 별 무리가 없이 이렇게 한국에서 영어 때문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안 받고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200시간 정도 이제 쉐도잉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같이 뭐 주말마다 만나서 같이 이제 뭐 펍에 가서 맥주 마시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죠?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만난 루트가 좀 여러 군데인데요. 제일 처음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은 영어 학원에서 외국인 친구가 먼저 저한테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영어 학원에서요? 예, 영어 학원에서 한국에 있는 영어 학원에서요? 한국에 있는 영어 학원에서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 예. 그냥 1대1 어학원을 한번 다녀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 한 명이 카리라는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제 맥주 한잔 하자.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남아프리카 예. 백인인데 남아프리카에서 온 그 백인 친구였고, 그리고 그렇게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서 이제 같이 친해지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대1 학원을 다니니까 외국인이 한 명 지정해서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다음 수업에서는 제가 외국인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돌아다니면서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수업 마치고 나 아니면은 뭐 주말에 시간 있을 때 같이 이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친구 되고 뭐 그러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랭귀지 캐스트라는 영어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 전국에서 많이 합니다. 뭐 홍대나 신촌이나 강남 등에서 이제 그 한국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뭐 영어로 얘기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거기서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languageexchange.com이라는 예, 압니다. 해봤습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는 이렇게 만나지는 거는 제가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네네. 금방금방 만나지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꾸준하게 못 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잘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대랑 잘 맞아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한 번 빠지고 그 사람 한 번 빠지고 뭐 그러다 보면 네네. 스텝이 꼬여가지고 결국 이제 좀 흐지부지 되고. 잘 안 되게 되고 흐지부지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개월 정도 꾸준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거의 안 빠지고 특별한 일 빼고는 안 빠지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저는 languageexchange.com을 많이 블로그에서도 소개를 했고 다른 이제 친구나 후배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태원이나 이런 데 펍 같은 데 가면 영어를 쓰고 싶다 하면 가서 그냥 외국인들을 만나면 이제 그냥 하이하고 헬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제 영어를 연습하고 싶으면 뭐 하여튼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태원 캐나다 친구랑 가봤었거든요. 캐나다 친구가 있을 때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캐나다 친구 있었을 텐데요. 가봤는데 정말 외국인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빙하는 한국인들도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영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서바이벌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예. 심지어 그 양복집에 이제 나이 드신 그 아저씨도 영어로 외국인들을 이렇게 호객 그 행위를 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마치 그 코리아타운 같은 느낌이랄까요. 예, 기본적인 뭐 사이즈, 뭐 금액 이런 것들은 또 한국 액센트로.
좋은 것 같아요. 이태원이라는 데가 잘 이용하면은 네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널린 게 외국인이에요, 정말. 예, 홍대도 괜찮은 것 같고, 아, 예. 뭐,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게 더 쉽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호주에 잠깐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워킹 할리데이로 갔다 왔었는데요. 아, 몇 개월 가셨죠? 저는 한 6개월 정도 아, 다녀왔습니다. 6개월 정도요. 예, 예. 예, 그때는 뭐 비기너일 때 가서 별로 예. 한국 친구, 일본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다가 와가지고, 예, 예, 예. 예,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호주 예, 제가 호주 간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보면 이제 네, 네. 아시아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친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그렇기도 하고요. 예.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기도 하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예. 예, 한국 애들하고 예. 한국 친구들하고 일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예. 시간을 보내고, 음. 또 사실은 뭐 그때 분위기도 그랬어요. 제가 갔을 때 거의 한 12년 전에 갔었는데 예. 영어 못하는 동양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아. 때는. 아. 예, 소위 그렇군요. 말하는 그들이 갑이고 우리가 완전한 을이고 한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음. 다가가면은 그 친구들도 어차피 한국에 이제 체류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한국 친구들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예, 사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 어학연수 가는 것보다 예. 한국에서 혼자 이제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학원을 가면서 남는 시간에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한다거나 예. 파티나 아니면 맥주를 마시거나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고 아, 저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유학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예, 예. 국제학교를 갔다거나 그런 어떤 특수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줄줄줄 나오셨어요. 이번에 이제 지금 브랜드님 예, 예. 나오기 전에 이제 네네. 전적으로 해서 이제 몇 개의 에피소드가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아무래도 청취하시는 분들은 초보분들이 대부분이시고 한국에 계신 네네.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브랜드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In your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and worst method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우선 절대 비추하는 방법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영어를 그냥 이제 글로 쓰면서 눈으로 이제 익히는 거는 정말 비추하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예. 금방금방 까먹고요. 외웠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외울 때, 단어를 외울 때 입 밖으로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이제 말하는 거를 제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베스트입니다. 입 밖으로 말을 할 때 한 3m, 한 5m 앞에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기가 죽어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연습 자체를 큰 목소리로 하다 보면 예, 기어 들어가더라도 보통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아, 예. 예, 저는 대학교 때 산내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산 중턱의 숲속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예. 막 연습을 했었습니다. 와, 예. 예, 예,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큰 소리로 막 한 10m 앞에 있는 나무에 대고 예. 예, 미친 사람처럼 예, 예. 이게 정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렇게 이제 입이 트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제 입으로 말하면서 연습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외울 때 자연스럽게 입이 따라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외우는 그렇게 됩니다. 말하면서 외우게. 베스트와 월스트가 분명하게 정반대네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Brandon,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our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제가 그 CRM 챔피언으로서 저기 그 소주에 있는 아시아 본사에서 이제 에이펙 전체 이제 그 CRM 대표자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저기 이제 미국 본사 이렇게 그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온 직급들이 대부분 이제 임원들, 디렉터 아니면은 이제 그 각 지역의 대표이사급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대표로 이제 운 좋게 이렇게 참석해서 하이 레벨 높은 분들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영어도 잘하고 정말 똑똑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기가 많이 죽었는데 그 세계 각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어로 이제 그 워크숍을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이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나라거든요. 예, 그분들이 영어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실제 만나가지고. 근데 저는 거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 사실 싱가포르 가봤는데요. 예. 싱가포르 하니까 이 사람들이랑 대화해 보니까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네, 그러니까 아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영어 그 발음 자체가 중국말이 막 중국말을 하는 건지 영어를 하는 건지. 네네. 중국 액센트도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좀 안 그런 사람들 많은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 액센트에 뭐 딱딱딱 하는 발음 뭐 I'd like to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뚜뚜 하는 발음도 많고요. 거의 못 알아들었는데 미국인들이나 다른 뭐 호주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이게 완전히 이제 소통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술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인한테 묻고 그리고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한테 각각 물었는데 미국인한테 물어보니까 쟤네들 영어 하는 거 다 알아듣겠냐 하니까 다 알아듣겠대요.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다 알아듣겠냐, 자기도 다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영어가 정말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니고 세계 공용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좀 몸소 한번 체험했던. 그래서 이제 발음이나 액센트나 이게 물론 뭐 중요하지만 그게 그만큼 그 의사소통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을 줄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나라의 고유 액센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영어를 할 때 항상 미국식으로 따라하잖아요. 호주 억양 다르고 영국 억양 다르고 미국 억양 다르고 싱가포르, 홍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미국식으로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영어권 국가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잘 안 들리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대화한 외국인들은요. 그때 싱가포르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별로 많이 대화는 못했고요. 주로 이제 주요 외국인들은 미국인을 제외하고요. 인도 사람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일을 사실은 한국 사람을 쓰면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인도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도 많이 쓰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이 쓰고요. 네팔 프로그래머랑도 일했었고요. 베트남 사람이랑도 이제 했었고요. 각자 다 액센트가 다 있어요. 보면은 이제 미국을 따로 뭐 가보거나 뭐 거기서 뭐 자랐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다 각자 자기들 액센트가 있는데 대화는 돼요. 대화는 다 되고 근데 이제 인도 사람 같은 경우 제가 자주 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이나 아니면 뭐 파키스탄이나 중동 쪽의 사람들 액센트는 제가 익숙해서 잘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뭐 베트남 사람이나 간혹이나 이렇게 좀 틀린 억양을 제가 만나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 사람이랑 계속 대화를 해야 하면은 가능하면 이제 계속 이제 스카이프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저도 이제 하도 이제 그냥 랜덤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사실은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말로 이제 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랑 좀 친근감이 생기려고 할 때는 저는 말로 해요. 말로 하고 친근감의 표시나 이런 걸 할 때는 말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뭐 그 나라 사람 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 그냥 업무적으로만 이렇게 상대를 하고 더 이상 볼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은 이제 거의 이메일로 하죠. 왜냐하면 저도 이 사람한테 익숙해져야 되고 아무래도 그 시간에 놓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 액센트에도 익숙해지면은 다 들려요. 근데 각자 나라의 이제 그 액센트에 익숙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시간.
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남의 나라 액센트를 좀 흉내낼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이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크고 이민자들의 땅이다 보니까 그 네네. 이민자들 액센트를 다 조금씩 알거든요. 그리고 흉내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는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래서 어린 애들 같은 경우도 인도 사람 이제 액센트 들으면 막 따라하면서 막 웃고 그러거든요. 좀 비아냥거리는 뭐 그런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자기가 듣던 거랑 이제 전혀 틀리고 이제 하니까 어떤 이제 유튜브 비디오 보면 한 아이가 이제 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12가지 12가지 액센트를 한다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한 가지씩 다 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한국 사람도 하고 싱가포르 뭐 인도 이제 뭐 러시아 이제 뭐 다 하는데 걔네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도 빨리 캐치한다고 보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회 좀 더 시간이 많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원하면은 다 익숙해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좀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요. 다른 그 나라 액센트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Here's my last question. 브랜든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영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연습. 영어는 공부가 아닌 연습이다. 예,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입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강사가 이제 영어는 입으로 하는 구강 스포츠다. 뭐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이라는 그 문장을 항상 기억하시고 입으로 말하는 연습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s I said a lot before while Andrew and I talked,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you study English is to practice. Do not study a lot. Practice a lot as much as you can. English is a skill like a sport. You need to practice until you get used to it. I think the best way to master English is to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Thank you.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들으면서 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좀 이런 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요. 예. 네. 근데 선생님들부터 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안 해오신 분들이 또 리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세습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또 학원도 제가 말씀드린 학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이 학원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을 바라는가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차피 학원도 이제 영리 단체다 그렇죠.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다 잘해버리면 학원을 운영을 못 하잖아요. 계속 영어를 못 해가지고 계속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게 목적인 듯이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포인트는 말을 안 해줘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말을 안 해주고 영어에 대한 정보들만 막 줘요. 그리고 오히려 영어에 대해 경외심만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뭐 환상을 막 심어줘요. 또 그런 환상 중에 하나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려면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다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외국계 기업에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유학파들 해외에서 대학 나왔지만 국내 취업이 안 돼서 어학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외국계 기업 다니면서 영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학원을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저는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안 돼서 어차피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학원을 들어가서 또 이제 실전에 대한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만큼만 하면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넌 이 학원에 좀 이 정도 더 오래 다녀야 된다라고 그 진실을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진실을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이런 자리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 그런 관련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